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혼과 뇌라 그렇고 뇌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걸 현재 뇌과학이 밝힌 부분, 그다음에 현재 뇌과학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 그러니까 뇌가 밝힌 거 자체는 뇌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거에 한 몇 프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걸 실제로 예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그거 하는 거예요. 뇌에 대한 걸 지금 전체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뇌를 갖다 주체로 착각한다.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신 심리적인 모든 현상을 뇌의 어떤 부분이 오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마치 주체인 같이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뇌라는 건 어디까지나 지정의행, 4분뇌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게 3분뇌를 얘기해요. 3분뇌, 지정의. 통속적으로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발달적으로 보면 파충류뇌, 뇌간. 파충류 다음에 진화한 게 포유류니까 포유류뇌, 대뇌 변형계, 그 다음에 대뇌 심피질. 포유류도 물론 대뇌 심피질 그한 거지만 대뇌 심피질은 우리가 같이 밈과 연관시켜야 하지만 포유류하고 다른 모든 우리 오늘날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온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다 설명하고 그걸로 갖다가 그거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모든 게 그것이 나가는데 그것이 침팬지하고 다른 대뇌를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밈의 그 폭발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 있다는 거. 이래 지정의 행의 형성 전형 기형체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이 심청 무의식이나 초의식에 대한 건 뇌과학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뇌과학이 지금 기억의 메커니즘, 원리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지만 더 초의식적인 단계에 그 위에 현상이 전부 다 우리가 뇌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걸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리얼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얘기인 거예요. 뇌과학이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뇌과학자들이 뇌피셜이란 말이에요. 뇌피셜을 많이 돌린다 이거예요. 뇌가 어떻게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추리소설 막 쓰는 거예요. 추리소설 쓰는 건 좋은데 그건 진짜 뇌과학이 과학적이 아닌 걸 쓰는 거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추론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렇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뇌과학이 아직도 전혀 설명도 못하고 그것을 못 가는 게 그렇지만 이게 명확한 게 최면이라면 최면. 최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완전 인정받는 공인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가서 실제로 배우면서 보면서 이거 그거 한 거예요. 뭐냐면 레더선 하면은 레더선이란 암시에 레더선이란 암시야. 그럼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오는 오감, 자기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 뇌가 말이에요. 이제 지정의 그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냥. 이게 일시에 팍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더선 한 다음에 딱 뭘 주냐면 그 마늘을 주는 거예요. 마늘을. 맛있는 아몬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 아몬드 깨면 막 질급할 거 아니야. 뇌 그 감각적인 게. 그게 가능한 걸 한번 생각해봐요. 사실은 모든 것은 우리의 무의식, 심청 무의식이 지배한다는 걸 이거 하나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암시, 무의식의 암시 하나로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오감적인 체계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때 배우면서 놀란 게, 이 책상하고 이 책상을 이렇게 옆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 이렇게 그 한 다음에, 그 나하고 같이 듣던 주부야. 그 위에 누우라 그런단 말이야. 그거 누우면 이 사람 척추가 망가지게 돼 있어. 근데 눕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덩치 있는 사람 와서 앉으라 그런단 말이야. 최면에 무의식으로 암시를 하면은 기 에너지보다 더한 그야말로 양자 에너지긴 공간기 에너지 그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그냥 탁 발현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뉴턴 역학적인 그런 걸로서 평소에는 우리가 그거 한단 말이야. 뇌가 잠만 제대로 잘못 자도 척추가 좀 이상해지는 게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와가서 앉으라. 앉으면 이게 부러지는 거야. 이게 당연히. 근데 그 부인이 다른 사람이 앉지 않고 그래 누워있어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앉았는데 앉는데 끄떡 없는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무의식의 암시를 주면서 무슨 에너지가 발려? 양자 에너지, 이게 인간이야. 최면만 생각해도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은 그렇게 발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최면에 의해서 무의식이 탁 나오게 못하니까 그렇지, 보통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거는 꿈과 명상태에서 명료하게 경험을 하는 한 번도 이 세계 경험하지 못 상상도 없는 세계를 어떻게 명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는 꿈도 그렇고 우리가 명상태에서 보는 거라든지 또 타세계 체험이라든지 전생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미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꾸는 개꿈들 이런 건 몽롱한 상태에서 꾸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지만 수련 수행하면서 이게 그거는 꿈들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장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이 담고 있는 의미의 전달은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전달할 수 있고 압축적으로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전달하는 거야. 꿈을 깨고 나면은 와 이런 의미를 그런 이 예지몽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뇌 자체만 얘기해도 뇌라는 걸 이해하는 게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해부학자들 뇌 자체를 다 꺼내잖아. 근데 이게 뭐 쭈글쭈글 이게 모든 걸 다 해 이렇게. 뇌라는 게 뇌의 에너지라는 게 뭐야? 혈관에서 뇌에 거하는 이거 자체가 붉은 혈관은 심장에 그거에서 가지만 그래서 세포까지 가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기가 있어야만 간다 그랬어요. 기. 그러니까 뇌에 기가 이렇게 있으면 뇌의 어떤 부분이 우리가 뭐 수행하면 그게 딱 치면 보통 이상의 것이 그 뇌 부분을 통해서 탁 나오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뇌라는 게 그 에너지, 그 기 에너지가 없는 뇌는 생명체가 아니고 또 주체가 없는 뇌는 AI의 그 메커니즘하고 우리 뇌의 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딥러닝에 의해서 AI가 그하는 그것이 뇌를 유사하게 한다 뿐이지 우리 뇌가 그 실제로 그하는 이 모든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직관적이고 뭐 조직적이고 이런 초의식적이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이건 주체가 없이는 도저히 이게 할 수 없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뇌를 이해할 때 그냥 비상적으로 해가지고 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지금까지 좀 말씀하신 게 우리가 초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인식, 평상시의 의식이 작동하지 않고 대신 우리의 심적 무의식에 있는 것이 작동한다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다음에 보통 상태,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태어난 이후로 배워온 것들이 우리의 의식의 중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잠들었을 때 무의식이 깨어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이 최면에 걸렸을 때 뭐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거꾸가 앉았을 때도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식이 아닌 그 이면의 것이 있기 때문에 몸의 구조, 세포 구조 등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얘기인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디나리한 보통적인 인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건 오감 이내에서 형성된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뇌의 표층 의식으로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기억되는지 모르지만 기억되고 그것이 또 뇌에 바라고 한 단계 들어가면 전의식,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잠재의식 그런 출전의 그것이 있고 그건 우리가 기억해내려고 하면 기억이 나는 이거지만 그거래.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왜 무의식이라는 부분까지 그건 추동되는 에너지에서 발현될 때 우리가 느끼는 거고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형성된 모든 의식은 전부 다 그 의식청에 있고 점재의식청, 무의식청 또 심청 무의식 아래까지 다 그건 훈습이 된다 그래. 각인되고 훈습된다 그래. 그것까지는 심청 무의식 말고 무의식까지 그렇게 되는 건 지금 현재 심정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는 여기지. 그 위에 무의식이나 심청 무의식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시기, 에너지로서 발현하는 그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발현되게 한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뭐냐면 우리의 감각이나 지각에 의존하는 뉴런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걸 순간 무력화시킬 정도의 그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최면으로서 뭐 100% 언제든지 최면 하는 사람 딱 하면 누구나 보는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무의식을 안다 하는 사람도 무의식을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차원이지 무의식이 의식의 체계, 감각치가 이거 자체를 순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순한 암시로 그 다음에 허리가 부러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무거운 이런 걸 갖다 하고서도 사람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그걸 안 느낄 정도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있죠. 뭐 자식이 뭐 자동차에 딱 했을 때 엄마가 와서 팍 들어 올리는 거. 그때는 엄마가 뭐 그걸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그게 탁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초능력, 초의식, 잠재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발현을 시키는 법을 몰라서 그대로 있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치유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걸 여러분들 찾아온 내담자들한테 우리 당신이 아니라 나나 뭐라고 뭐 정말 예수 석가 같은 뭐 완전 인류가 보통 사람 갈 수 없는 최고의 경제에 간 뭐 초인 아니면 최고의 성인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이게 자연이란 게 완벽하게도 그런 게 아니야. 수련 안 하고 수행 안 하는데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뭐 교육도 안 받았는데 몇 개 언어를 막 해. 이게 자연의 어떤 그게 있는 거야. 우리 양자에서 이 불확실성이 있듯이 이게 전생이란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수님 수행한 사람하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뭡니까? 내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냐?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 차이는 한 생을 사는 데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도 자기 자족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수준이 좀 높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수준이 좀 낮은 사람, PRB, 레드나 이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앞에 나와서 그 아주 뒤에 가서 본도 괴로운 거야. 고통받고. 재벌도 그렇고 권력자도 그렇고 뒤에 가서는 불안하고 뭐하고 뭐 두려게 맞기도 하고 뭐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수행 안 하고서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지성적이고 그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세상을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수행자로서 대단한 경지 아니라도 수행하고 깨어있고자 하고 그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생이란 것은 단속적인 거예요. 무수한 생을 하지만 현생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 이 전생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자연이란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태어나가지고 전생 기억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소수가.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있는 거는 우리가 아는 건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뭐에 지배를 받아요? 칼마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다음 생으로 갈 때도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보통 사람은 뭐 보통 사람이란 게 뭐 지성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도 보통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수행을 하지 않거나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을 갖다 이 사람이 좀 근기가 높게 태어나가지고 참 전문직에 싸고 또 그하고 지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다 이게 뭐 봉사도 했든지 뭐 하면서 뭐 인류를 위해서 뭐 업적도 남기고 뭐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수행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삶은 이 한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단속적이에요. 단속적. 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서 그 다음 생에 어디 가서 태어나든지 나쁜 일하고 뭐 하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중음계를 떠도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거지만 여기는 우리 정상적인 영혼을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의 생이란 건 무한생인데 이 사람들은 단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연속적인 사람이에요. 연속적. 여기서 얘기하는 연속적이와 단속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이 금생에서 자기가 구하는 거에 의해서 아직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기나 무엇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면 이게 자기의 지배적인 거기에 의해서 다음 생이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이 사람이 딱 물론 그런 거 알면서 딱 생이 그했을 때는 그 순간 다음 생이 그할 때 요 순간에 딱 단절되는 게 있지만 이게 이 생에 그한 걸로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연속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과 연속의 그러니까 아무리 그도 몸을 떠나가지고 이따 어느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다 그하면은 수행도 다 다른 그에 따라 위치가 다르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이게 지금 살면서 자기가 수행을 하면 전생에 대한 카르마적으로 자기가 전생에 대한 게 뭐라는 걸 자기가 어느 정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 다음에 다음 생도 어디로 가는 걸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단속적으로 일단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 이 뭐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치유자의 입장에서는 치유를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비전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그거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치유를 여러분이 그 하고서 지금 현재 속박 여기서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는 경지 이게 이제 자기 치유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하는 그 뭐 내가 얘기하는 습기 이 습력 이것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오지만 이 사람은 나오면 다 그게 보이는 순간 사라지고 단순 사라지는 게 뭐 마음 챙기면서 해야돼 조건화되면 또 다시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서 더 강하게 각성 주시하면서 보면 점점 더 노이즈 수준으로 저리로 가서 나중엔 있으나 마나한 수준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를 하면 결국 치유의 종착점은 마음 챙김이 돼야 되고 마음 챙김으로써 수련적인 삶을 하다 보면 어느 게 자기 삶이 불교적으로 하면 행주자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삶이 수행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적인 삶이 된다는 거 이 완전히 그 사람이 뭐 구름 위에 완전히 우와 등선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떤 그전에 보통 사람일 때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칼마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뭐 그런 뭐 이거에서 뒤집어지고 뭐하고 그것 때문에 그하고 이런 식의 그건 근기가 높은 사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자기를 회수하면 다시 그하지만 또 조건화되면 다시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런 거하고 다르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알아차림과 주시로서 자기 내면과 외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려 주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수련적이고 그걸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면 그걸 수행적인 삶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단계에서 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원은 내가 어느 세계에 가면 또 굉장히 기초적인 아주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지금 전생, 현생, 후생 이런 걸 다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의 자기, 내가 계속해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보통 이제 아사지오르 같은 경우에는 상위자 얘기하거든요. 하이어 셀프 이야기하거든요. 상위자, 하이어 셀프? 하이어 셀프 네, 하이어 상위자. 또 초자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아사지오르의 말을 빌리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서 있을 때 상위자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상위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는 누군가는 내 안에 있는 신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봐라 답을 얻었다 등등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전생, 현생, 후생에서 똑같은 이 상위자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예, 뭐 좋은 질문이에요. 젊은 질문인데 네. 내가 거기다 답을 하면 우선은 첫째는 네. 아사지오리가 아는 상위자라는 건 네. 심리학자로서 이해하는 자초월적인 그런 네, 인식이지 진짜 우리가 전통 지혜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통속전하면 참나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미 그건 어떤 개체적인 자아가 아닌 거야.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자성. 지금 심청 무의식의 바탕이 우리가 아래아식이면 그 바탕식을 또 아래아식의 근본 바탕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다른 식으로 해서 아말라식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자성식이에요. 자성식. 그걸 갖다가 우리가 통속적인 얘기하면 리얼 셀프다 또 하이어 셀프다. 그건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그 경지까지 아사지로 갔을 리가 있겠어. 그 사람 관념적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 목표로서 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어떤 생을 거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수련에 거하는 것은 아래아식, 근본식, 그 수준의 개체적인 자기. 그의 바탕은 참나고 리얼 셀프고 하이어 셀프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도 뭐가 아니지만 그건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로 가서는 그걸 갖다 주체로서 얘기할 때 용어를 갖다가 뭐 불교에서 그 근본적으로 무아라 그러고 불교는 기본은 무아란 말이에요. 무아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교하는 사람도 잘못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 그하고 있지만 자식이 자기라는 거에 대한 걸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용어 자체도 말로 하다 보면 정확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장 정확한 얘기는 현대 신과학 또는 양자 물리학이나 역학적으로 이해하는 또는 신과학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이 우리 홀로그램이다. 공상이다. 그럼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걸 유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유식. 식이란 걸. 유식, 오로지 식이다. 그럼 이 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래아식의 심청 무의식에서 식이라는 것은 계속 이게 발현되고 각인되고 분석되고 막 변하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오감 언어적인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수행을 한 사람은 오감 언어를 아까 그거에 관한 건 체면까지도 설명 그걸 넘어서까지 다 인지하고 가는 거지만 보통 사람은 다 오감 언어적인 걸로 해서 다 인지되고 그런 것이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대상과에 의해서 공형성되는 식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데 지금 불교에서 진짜 얘기하는 건 그런 건 하나의 식일 뿐이다 말이죠. 오직 그 식일 뿐이니까 우리가 자기다. 자아다 이렇게 할 때는 대상과 분리된 불변의 자기 이걸 생각할 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불교에서 하는 무아라는 것 자체는 현대 물리학 신과학에서 얘기하는 이거하고 불교에서 부처가 얘기하는 뭐예요? 모든 건 연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뭐 식 자체도 그냥 대상과 이것이 상호 의존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우리 인간의 오감이라는 그 한계 내에서 형성된 것 뿐이지 우리보다 더 천상계 더 위에서 인식하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낮은 이 우리 펫 애니멀들 개나 고양이들이 그 하는 거 또 그 밑에 하는 거 다 세계가 다 다르고 그것도 유사하게 기초적인 건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감정 정서도 갖고 있고 인지도 갖고 있잖아. 개도 갖고 있고 고양이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더 밑으로 가면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범인간계에서 우리가 바로 오감으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그 인지해가지고 인식하고 하는 그게 형성돼가지고 안에 되고 그것이 아까 또 자아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인지를 자아로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말라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갖는
한계.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수련하면 그 너머의 세계가 보이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인지나 인식이나 이거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여실직연한다 또는 성리학적으로 하면 경물치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뭐냐면 그런 것은 우리의 한계 내에서 최대로 막시마이즈 해가지고 제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 그렇게 하면 모든 걸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 하는 거하고 심리학자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통찰적이고 의미가 있는 분 한계를 알고서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다가 지금 맞아요. 수련 수행에 그러가다 보니까 말이 옆으로 빠졌지만 여하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치유자로서 여러분의 내담자 치유 대상자들을 그야말로 자기 치유 스스로 치유하는 자가 치유가 아니죠. 내가 얘기하는 자가 치유.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 근데 자기 치유의 전제 조건은 마음 챙김을 하지. 우리 통속적인 용어지만 마음 챙김이라고 쓰자 이거예요. 마음 챙김을 하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각성 자각하지 못하면, 주시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각성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이런 것이 되면은 그게 자기 치유가 되네. 그게 그 사람들 이미 아까 변성된 뇌를 바꾸고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해 기를 할 필요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잔존이 좀 남아있더라도 어때요? 이 사람은 다 모든 게 그런 잔존 습기나 잔존 습식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다 주시하고 바라보고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것은 뭐 진짜 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알아차린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자극을 팍 줘. 똥이나 자극.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뇌에 뭐에 거기에 자극에 대응하는 뭐에 인지 그게 막 여기서 QEG 그 해보면 활성 전이가 막 여기서 막 돌아가는 게 막 나타나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깨어서 이렇게 다 주시하는 사람한테 하면 그런 활성 전이가 안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스트레스 기제도 막 발현한단 말이에요. 지장 하프나 뭐 뇌하수체를 통해가지고 뭐 쌤 쪽, HPA 쪽 해가지고 막 이게 이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 그러니까 벌써 이미 수련과 수행적인 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점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거에 의해서 춤추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거 하진 않는다. 일시적으로 출렁이고 일시적으로 그하고 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명상태나 어떤 순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배우면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자기 치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근본 치료를 시키기 위해서 내담자들 찾아오면은 여러분 참 복 많다. 정말 복 많은 거야. 여러분 지금은 지금 당장 뭐 불안, 우울, 또 분노, 화, 뭐 강박 그거 몇 개월 안에 가면서 그 다음엔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가 즐기는 수준은 아니지만 다 바라보는 수준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란 게 완전히 다른 수련적인 수행적 삶으로 가니까 이거는 축복이 알 수 없다. 고통받고 불행하고 하는 사람이 치유자를 찾아오거나 또 자기의 근기가 높고 치유자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기 치유하고 수련하면서 그걸 벗어나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이 왔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 챙김 당연히 마음 챙김 뭐 엉터리를 하더라도 눈 감고 마음 챙김 하면서 뭐 하면 그 사람 뇌파가 어디로 가요? 뇌파가 로알파파 상태로 가든 로아파 세타파 상태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마음 챙김과 수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세타파를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면 알파파의 입증이죠. 이게 된다 이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근본주의 종교인들하고 다른 정교인들은 막 일주일 내내 막 온갖 나쁜 짓 하게 하느님 하면 막 그 하면서 이게 쫙 그하거나 또 뭐 기도하거나 막 하고 그래. 그거 하고 다른 이건 어때요? 매일 뭐 알파파 상태만 들어가도 리프레시 되는 거지. 리프레시. 그래서 또 그 알파파 상태 들어가는 거 그게 중독 걸려가지고 그것만 걸로 만족했으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냥. 그건 너무 세게 세타파 정도를 그래야만 수행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신비 체험도 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수련을 하냐에 따라서 델타파는 이제 완전히 입신 상태인데 이건 수련하는 사람도 갈 수 없는 상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신비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뭐 강박에 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수련을 하다 보면 신비 체험을 대단한 걸 안 하더라도 이 세상, 세계 이게 보이는 그 호라이즌이 달라져요. 그 너머에 그게 다 보인다 이게. 그거는 신비 체험과 관련 없이 수련하고 그하고 하면 다 보이게 되는 거다 보이는. 그래서 말해서 영적 직관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넘어가면 그거 자체가 누구나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수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비 체험까지 하게 되고 뭐 하면 그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뇌과학은 지금 현재 오감 언어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최면 하나로서 뇌과학의 내 인지에 대한 게 무력화될 정도로 하는데 그 위에 초의식과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뇌과학이 지금 선정의 메타 초자각 그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뇌과학은 모른다 이거죠.
고급치유나 영성 기제가 발현된 수행자 되면은 뇌 영역의 어떤 신경회로에서 시냅스 발화가 이게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 하는 게 그런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보통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뭐 QEG 그 촬영해봐 막 뇌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그거 한다 이게 그거하고 전 다른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수행의 어떤 경지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지만 이런 거예요. 노 스트레스 기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관리학 배우고 뭐 P나 이거 배웠겠지만 스트레스 관리 객관성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보통 사람들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탁 때렸다 해보세요. 때린 거에 대해서 반응이 사람들마다 뭐 그 사람의 성격과 의식의 순간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딱 뭐 진짜 수련하고 수행하고 그 하는 상태에서 평소에 깨어있거나 하는 사람이 딱 그런 상황을 구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딱 당하면서 딱 깨어날 거 아니야. 그렇게 깨어나면 아, 이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그러면 연민과 자비가 생겼지 스트레스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만 해도 이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데 이걸 서양에서나 스트레스 뭐 하는 데서는 다 뭐 스트레스 지수 뭐 이런 까지 하는 거 스트레스 지수라는 건 어떤 특정한 개인을 놓고 그 사람이 어떤 강도에서 얘기하는 거지 보통 사람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놈의 어느 정도 스트레스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 성격, 개성, 의식의 수준, 가치밈의 수준 뭐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합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인간이 환원주의자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도 여러분의 내담날도 그거예요. 바디, 마인드, 스피릿 정도를 갖다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디, 에너지, 이모션, 마인드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수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또 차크라나 단전 이런 정도를 이해하는 사람 정도만 우리 인간이 그런 다차원의 생명장으로 돼 있다는 정도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면은 그걸 아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참나라고 하는 걸 거기에서 발현된 개체적으로 영과 혼과 마음 이것까지 여긴 주체이지만 그 나머지는 기능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지적의 행으로서 이게 뭐예요? 뇌 이걸로서 다 발현이 된다 이게 지금 뇌의 인지존이에요. 이것이 또 여러 차원의 에너지니까 의식의 에너지니까 그것도 다 차원의 에너지 장이 다 다르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형성이 되는 것 자체가 전통지혜고 이게 문화의 장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가치밈, 밈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 밈이 형성되는 것도 다 차원이 다른 거고 이것이 어떤 사회 속에 문화 속에 또 그것이 이걸 더 확장하면 생명 자체도 우주니까 체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가 더 거한 세계로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것이 홀라기적인 원리가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내담자들한테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존재다. 고 전통지혜는 얘기하고 신과학과 오늘날 에너지 파동에서 얘기하는 걸 요약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정확하게 알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으로 그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 중에 어느 거에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한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인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목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구나. 아는 건 아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좀 더 제대로 알려고 하기 위해서 인지 밈을 학습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모르고 나면 우리가 막 고통받고 뭐하고 이러는데 알면은 점점 더 어때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좀 더 알기 위해 인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학습했으면 각성 자각하는 거지. 지금 현재 학습해서 알게 된 거까지 팍 각성해서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습식대로 그대로 자기가 흘러가는 순간 탁 알아차리고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면 딱 그런 순간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점점 갈수록 그해진다는 얘기죠. 지난 유튜브 강의에서 한 그 심층 나선 동력학적으로 대한 인간의 이해 그거는 여러분이 내담자들한테 그걸 여러분 좀 더 쉽게 그하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이다 하는 걸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퍼버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는 수준이 넘지만 치유자 아픈 사람들이야. 아픈 사람들이 아픈 데서 벗어나고 싶으면 뭔가 제대로 알고 내가 왜 아픈가 그 아픈 거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한 것을 결국 이 신의 행정 내가 항상 해요. 여기서 해라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지적인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오각인 인지. 이게 해에 걸려있다. 해. 이걸 우리가 시만이라고 그러는데 시만. 그럼 우리한테는 뭐냐 시만을 점점 더 밝게 하는 공부.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방편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것에서부터 심층 나선 동력학적으로 인간의 가치민적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에서부터 또 신과학적이고 뇌과학적이고 뭐하고 이런 것 같은 원리. 이론 아니에요. 이론.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것이 자기에 대한 이해로 점점 확장되게 하는 가이드, 길라잡이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히 건강, 몸에 좀 그하고 상태가 그한데 그하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것만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이게 자기 정신 심리적으로 전형적으로 걸려 있는 게 좀 있는 사람, 그 벗어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치유 명상 기공만 가지고 not enough. 그럼 치유에 대한 혼의 치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해라. 그럼 그런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 하여금 알 수 있게 교육도 그하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공인된 자료, 그게 뭐 영적 독서에 관련되는 거든지 뭐 디펙 조프라의 책이든지 그런 디펙 조프라 하다 보니 영성적으로 그래 누구나 수행하는 사람 아는 에카르트 톨레의 책 같은 건 루틴하고 뻔한 책이지만 그렇지만 그 수행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 들어있는 이런 책들. 이건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치유하고 수행진 삶을 갈 때는 그걸 좀 읽게 하고 하지만 처음에 치유의 단계에서 그걸 읽으라고 그러는 말. 치유의 단계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인지적인 무지에 대한 걸 깨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갖다 강의하고 뭐도 하고 그런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스스로도 그거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열린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인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절대시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점점 더 습기는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미 과제는 주어졌어요. 당신은 이미 그 오랫동안 그거 하다 보니까 이미 뇌에 변성이 돼 있다 이게요. 우울성 뇌, 불안성 뇌. 그 뇌에 그것이 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혼의 치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훈련, 인지 자각 학습 훈련하고 자기자의 또는 이 각성 자각적인 암시, 자기 암시적인 이 긍정 확언 그게 다 이제 내가 얘기한 정동에 대한 훈련으로서 무기대 한계 상태. 무기대 한계 상태는 뭐야? 어떤 뇌에서 딱 뭐가 되면서 사람이 딱 튀어나오면 기대하는 습기가 딱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나오면서 그 무기대 한계 상태.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딱 나온 거다 이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하면 나만 깨지고 내 너무 강한 거다. 이런 걸 각성적으로 탁 자각하면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 딱 정신 차리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만트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동. 그 만트라적인 거에 제일 좋은 건 무, 각각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가 그하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해서 당신의 그 근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뇌에 그한 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혼에 대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걸 하게 하면 진짜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툭툭툭툭 이렇게 달라지는 걸 온다. 그게 인지에 대한 자각에 대한 점이에요. 그게 돼가지고 자기 치유되고 이제 마음 챙김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 그 수준 높은 영적 독서들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점차로 그거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얘기는. 여러분 치유를 한다는 것은 치유 대상자, 내담자들이 아파서 온 거라며. 현재 정신심리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 강박, 소진 뭐 할 것 없이 감정, 정서적인 어떤 불안이나 또는 분노, 화, 조절 장애 또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중독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 이걸 다 가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다못해 뭐 요즘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뭐 쇼핑 중독이든 디지털 뭐 중독이든 아니 뭐든지 다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중독이 하는 거예요. 이 장애는 중독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리기제, 현재 상태의 병리기제를 갖다가 반전시키는 상태. 전에 내가 치유기제 그 얘기했죠. 병리기제를 갖다가 계속 치유기제가 밑에 몸의 수준에서 고우의 수준까지 병리기제들이 치유기제를 그할수록 점차적으로 치유되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떤 인계점에 딱 오면 그걸 탁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인계점을 넘었을 때 그 근처에 올 때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마음 챙김, 자각, 이런 걸 어느 해가지고 이게 탁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리 기제로 돌아가는 걸 반전시켜서 치유 기제로 돌아가서 완전히 거하게 되는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지. 의식, 각성적 자각,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거. 깨어있는 의식에서 가장 그한 것은 각성적, 이거 순간적으로 탁 깨어있게 만드는 거지, 순간적으로. 어웨이크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관념화의 의식화해서 체화 과정까지 이렇게 거한다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변환의 인지자각의 각 수준의 거죠. 우리의 몸 수준에서부터 본능, 정동 이런 수준, 감정, 정서, 마음, 그 위에 무의식, 카르마의 장애에서부터 이게 오는 거죠. 모든 것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걸 인지자각하는, 알아차리는 거죠. 대응한다는 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홀라기. 이거 앞에서 얘기 다 했던 거예요. 병리장애는 그냥 부정적 심리, 바로 의식, 무의식, 고착 퇴행에 의해서 된다. 그 뇌와 무의식의 장들에 이것이. 치유기제는 바로 긍정적, 의지적, 자각적, 각성적.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의도적으로 뇌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가 알거나 또 무엇을 했을 때 이걸 뭐예요? 환상적이거나 환희심을 갖거나, 이런
거의 과장적인 수준이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막 상상하는 이걸 갖다 연습을 하면 변성된 것들이 점차로 그다음 대체가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그래 되면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에프네프린 이런 것도 다 조절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인지적으로도 아세틸콜린, 또 가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막 이 분출되면서 조화되고 이런 형태로 되면 새로운 그게 형성되면서 옛날 것은 어때 퇴화되면서 이걸 대치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뇌를 치유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또 혼의 치유가 되는 혼이네. 혼은 이 자각이래요. 자각, 인지 자각과 동시에 뇌도 치유되고 뇌가 되면서 혼도 되는 거예요. 인지 자각하고 자기에 대한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되면 뇌와 혼이 같이 치유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이게 단언적으로 얘기해도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뇌가 그런 거니까. 우리 무의식, 의한 무의식, 혼이 그러니까. 혼은 인지에 대응하는 자아고, 자아라는 모든 수준에. 이 혼이 자아가 그 위에까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지는 필요 조건이지. 자아는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수준의 그 페르소나. 그런 자아가 거기 갇혀 있으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그 조금 더 성숙한 페르소나. 그런데 가죠. 그럼 그 위에 실존적인 자기, 이런 소리를 갈 수도 있고. 이건 인지가 같다고 해서 자아가 그쪽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대응하는 어때요? 자아가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이 감정, 정서, 뭐 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자아에 의해서 그게 대응하는 거로서 그것도 부정적일 때, 부정적이냐 할 때 부정적인 그런 게 다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굳어진 거란 말이에요. 뇌에서 그렇게 됐지, 또 무의식에도 그렇게 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내담자한테 이렇다 이거야. 당신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렇다 이거야. 이건 내가 그 한 게 아니라 전통 지혜와 현대 거기에서 다 밝혀놓은 것을 내가 얘기하고 전달해 줄 뿐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유의 혁명을 여러분이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야. 치유. 결국은 혼과 뇌, 혼에 대한 자아, 그걸 갖다가 이 모든 의감 무의식에 대한 그것도 다 뭐예요? 의감 무의식은 또 뇌에 그걸 변성된 상태의 기억으로서 자동 반응하는 거, 이거 자체를 변화시키는 원리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그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 툭툭툭툭 그게 변한다는 얘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났으면 그 시작 전하고 지금 몇 개월 뒤에는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치유를 안 받았다 하면 몇 개월은 아니라 금년 내년 가도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하는 뿐인데 하는 바람에 몇 개월만 지나면 그 전에 내가 고통받고 그한 거하고 차이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양자도약적인 점유의 원리라고 자동 발해라고 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게. 무의식 잠재가 있던 식은 영의 무지무명. 이건 불교적인 얘기죠. 불교는 영의 무지무명. 우리가 연기에 대한 무지무명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존재적인 표현으로 하면 영의 무지무명으로 돼요. 존재적인. 혼의 목매미용.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는 수행적인 단계의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영과 혼의 그거는 이거에 앞서서 내가 강조하는 인지적인 무지무명.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인지적인 무지에 의해서 모든 고통을 받는다. 인지의 무지를 가져온 거는 그 사람의 인지 성능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카르마의 차이도 있고 뭐 차이도 있겠지만 성장 환경에서의 문제, 성장 해세의 또 그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여하튼 인지의 한계, 착각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 고통이고 그한 거지. 부처가 얘기한 건 수행 단계에서 근본은 맞는 얘기지. 아까 우리 얘기한 건 또 수준 높은 수준의 얘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지적인 무지에 대해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치유하고 그 다음에 수련적인 삶의 단계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슬슬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영적 독서와 그 다음에 전통 지혜에서의 근본적인 가르침, 근본적인 연기적인. 만약 불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프렌들이 한 사람이라면 이거의 문제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 성장상 현실 잘못 각인된 오각인이라고 돼서는 코엑스가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적적 이게 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면 점점 더 누적되면 복합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와 이거 다 따로 있는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다 복합화돼 가지고 자동 반응하게 돼 있다 외부에. 그건 또 뇌의 복합적인 거로 또 변성으로 나타내요. 모든 부정적인 각인식. 우리의 목표는 부정적인 인지, 그게 기억에, 이거 자체를 점차적으로 약화시키고 없애는 단계죠. 그런 훈련, 뇌와 또 무의식에 대한 암시, 자각, 훈련. 이것밖에 없다니. 각성적 긍정자극으로 전환하는 훈련. 이것이 진짜 모든 걸 담고 있다. 훈련도 그냥 훈련이 아니라 이거예요. 항상 하면서 각성적 자각.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변성된 뇌와 무의식에 의해서 자동 반응을 한다 이겁니다. 자동 반응이 나올 때마다 내가 자동 반응하는구나. 임승관 뭐에 대해서 탁 하면 현재 그 상황으로 탁 돌아오면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만트라 염성으로 들어가지. 화근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 부정적인 자기가 생겼다면 자기 자해를 그때 막 해야 되고 긍정화학을 그거 딱 각성자각한다면 그걸로 자동적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당겨서 그럼 몇 개월만 그렇게 지냈다가 그러면 그 전에 뭐 자기가 매일 말이야 죽겠다 말이야 뭐야 다 하는 게 그게 슬슬 벗어나더라는 걸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내담자체 왔다 하면 여러분이 치유한다는 얘기는 온 그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이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뭔가, 이 사람이 또 어떤 명리적으로도 이 사람 뭐 어떤 식으로 그한 거 같죠. 전생 칼마하고 연관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말 흥미가 있다면 하면 좋다 이거예요. 나는 명리 자체는 뭐 내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내가 명리를 갖다 막 배우다 수행을 하는 단계로 와서 명리가 meaning nothing.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니까 명리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명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한테 그 명리적인 부분대로 다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무의식에 자동 반응하는 것은 명리가 맞다는 얘기야. 에너지대로. 여기에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게 또 100% 맞다는 거 아니야. 64개니까 64 바이 64 하면 그보다 더 그할 테지. 64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기공을 요가나 소마도 뭐 여러분이 하는 사람들 중에 요가 소마를 그걸 하고 그것도 이제 뭐 젊은 사람 위주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중년 이상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은 그걸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기공, 치유 기공, 명상 기공 전문가들이 치유 명상 기공.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반건강 상태. 또 혼이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돼 있어 평소에 좀. 그것 때문에 막 병리적으로 이게 불안, 우울, 강박 이런 거라든지 감정 장애, 분노, 화장 이런 거 정도 걸린 정도는 아닌데 뭔가 자기 약간 걸리는 게 있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이것만 해도 왜냐면 이거 자체가 명상기공이니까 사티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의념, 관이죠. 그것도 해관, 각관, 상관, 내관까지 다 이렇게 하는 훈련을 왜냐면 이거 하면 여기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혼의 치유를 구하는 것은 이런 거 넘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뇌에 많은 변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와 동시에 그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거의 치유 중심으로 하다가 치유 중심이 뭐예요? 이 혼의 치유를 위해서 각성자각적인 훈련이 있잖아. 이걸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건 이미 그동안 해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 챙김.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치유도 되면서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 수련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웰라이프도 하면서 완전히 깨어있는 삶으로서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기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다 어트랙션을 줄 수 있는 게 양축에 대한 걸 여러분이 그거 하면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상향, 하향, 인과적으로 뇌, 인지치유, 자기자의 치유, 혼의 치유, 유의무의적인 자기 차유, 고급 치유 기제가 자꾸 마음챙김 기반 그거예요. 이 문제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치유와 일반 치유 기제를 발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몸의 수련을 피하면서 그 다음에 혼의 치유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치유는 또 그거보다 더 거한 그 사람이 딱 거기 보면 긴급해서 이런 게 더 문제야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게 좀 릴리즈 시켜주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 상담심리에서 하는 그것을 그하는데 그게 다 뭘 가미하라 그랬어. 각성자각적인 거를 가미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이 사람은 그게 걸려있는 그 텐션을 릴리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치유와 일반 치유 이런 거 다 하고 또 그에 필요한 신의 행정에 뭐든지 그걸 다 자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상담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담 심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상담 심리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상담 심리를 할 거 없고 그 대신 자연의학적인 거, 통합의학적인 거 이런 치유법들 모든 수준에서 몸 수준이나 에너지, 파동 수준이나 감정, 정서 수준이나 마음 이상으로 가면 마음으로 가면 마음 챙김 다 그거 한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거 얼마든지 감정 정서 치유나 뭐 이런 거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이게 사람이 굉장히 이걸로 지금 가장 고통받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감정 정서 차원을 갖다가 좀 특별히 좀 해야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머리 치유, 음악 치유, 그림 치유 또는 머리 치유 이거 다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우리 치유에서는 마음 치유 쪽으로 오면 마음은 결국은 마음 챙김 그걸 가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알수